안녕하십니까? 세종 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4월 25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23일 지편동 테크밸리 내 산업부지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유망 중소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착공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성노경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경제산업유관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건립되는 것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대를 통해 복합 입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스마트시티, 정보보호, 양자산업 등의 첨단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545억 원을 투입해 대지 면적 7,871제곱미터, 연면적 14,850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 71개실, 컨퍼런스룸,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2026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는 인근 공동캠퍼스 국책연구단지를 비롯한 산학연 네트워크와 활발하게 연계하면서 첨단 산업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자연재난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 5월까지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기간을 운영합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강풍,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기존 명칭은 풍수해 보험법이었으나 풍수해 보험의 용어가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한다고 여겨져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올해 2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회사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문의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합니다. 세종시 선수단은 야구, 파크골프, 배구 등 27개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를 비롯해 지도자 임원 등 68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은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울산,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2만 명이 41개 종목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생활체육인들의 한마당 대축제의 장입니다. 대회는 오는 25일 게이트볼, 축구, 탁구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법인 개인 택시 면허 68대를 신규 공급합니다. 이번 증차로 법인 택시 24대, 개인 택시 44대가 늘어나 세종시 택시 면허는 총 438대에서 506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시는 지난 4차 택시총량제 개정 지침에 따라 2019년 인구 기준 32만 2천 명을 반영해 2022년 당시 택시 86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인구 증가세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총량 조정을 건의했고 올해 총 68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이번 택시 증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신규 면허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 범위를 신도시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또 운송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의 약 14%로 배분하던 법인 택시 배분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35%로 높였습니다.
법인 택시 신규 면허는 택시업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관내 5개 업체에 이달 중으로 면허 배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인 택시의 경우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9월 중으로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안으로 면허 배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 도축 유통법,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로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 사육 농장 및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 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시 지역 여건과 특색,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세종형 유보 통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유보 통합 모델 도출을 위한 자문단 및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보 통합은 0세에서 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5월에 교육부로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모두가 특별해지는 온 세종 유보통합 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세종형 유보통합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관계기관 협업, 설명회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자문단 및 TF팀 위원은 전문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 대표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됐습니다. 1차 협의회에서는 세종시 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023년 선도교육청 운영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정책 추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세종시의 특색과 수요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체계적인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 도출 및 완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급 원서 접수 결과 52명 모집에 411명이 접수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4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직렬별로 교육행정 일반 40명, 교육행정 장애 4명, 교육행정 저소득 2명, 전산 2명, 사서 2명, 공업 일반기계 1명, 식품위생 1명으로 총 52명입니다. 직렬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식품위생 직렬이 1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8.48대 1, 교육행정 장애 2.5대 1, 교육행정 저소득 2대 1, 전산 9대 1, 사서 11대 1, 공업 일반기계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접수 인원 중 여성이 294명, 남성이 117명으로 여성 응시자가 남성 응시자보다 많았으며 최고령 응시자는 사서 직렬의 51세 응시자, 최연소 응시자는 교육행정 직렬의 20세 응시자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오는 6월 22일에 치러지는 필기시험 장소를 5월 31일에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임용정보 지방공무원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2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